안녕하세요. 혹시 2025년 6월에요. 그 나비타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주가 있잖아요. 단기간에 막 175% 폭등했던 소식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나비타스와 엔비디아의 협력, 그리고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들 보면서 나비타스 기술이 왜 중요한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실지 저도 기대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 발표였죠. 네, 맞습니다. 그 나비타스의 핵심 기술이죠. 질화갈륨, GaN이라고 하고요. 또 실리콘 카바이드, SiC, 이 전력 반도체들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특히 그 800V 고전압 직류, HVDC 시스템에 딱 채택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800V HVDC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보통 54V 저전압을 썼거든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렉당 전력 소모량이 뭐 200kW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요. 기존 방식으로는 이 전력 손실도 너무 커지고 그걸 보내는 구리선 양도 어마어마해지고 또 냉각 비용까지 이게 감당이 어려워진 거죠. 아, 그러니까 전력 효율이 거의 뭐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그 800V 고전압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핵심은요. 전력 변환 단계를 확 줄이는 데 있습니다. 외부 그리드에서 들어오는 고압 교류, 보통 13.8kV 정도 되는데요. 이걸 데이터 센터 바로 바깥에서 800V 직류로 받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로 공급하는 거죠. 아, 중간 단계를 없애는 거군요. 그렇죠. 중간 단계가 줄어드니까 전력 효율이 최대한 5%까지 올라가고요. 필요한 구리선 양은 45%나 줄어듭니다. 45%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한 7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런 개선이 나와요. 정말 엄청난 개선이죠. 근데요, 여기서 왜 특별히 나비타스의 그 깐, SiC 기술이 중요한 건가요? 그냥 뭐 다른 전력 반도체로는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화갈륨 깐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SiC 같은 차세대 소재 덕분에 가능한 일인데요. 기존에 주로 쓰던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전압,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요. 그러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스위칭을 하면서 에너지 손실은 크게 줄여주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훨씬 강력한 전력 보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800V 같은 고전압 환경에서는 이런 특성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나비타스가 바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고요. 이게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기술적인 혁신이 정말 크네요. 이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던 거군요. 협력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뭐 2달러 아래였는데 순식간에 6달러 넘고 한때는 막 9달러 선까지 치솟았으니까요. 대단했죠, 정말. 네, 맞아요.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뭐 베어드 같은 증권사는 나비타스의 기술 리더십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음. 반면에 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우려를 표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내리기도 했어요. 물론 목표 주가는 7달러로 올리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기대와 약간의 신중함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술력이나 시장 기대는 높은데 그럼 회사 자체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아직 순손실 상태던데요? 네, 맞아요. 아직 뭐 이익을 내는 단계는 아닙니다. 2024년에 보면 약 8,46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32.6%로 그리 괜찮다는 거예요. 아, 마진율은 괜찮군요. 네, 이건 뭐냐면 제품 판매 자체에서는 그래도 건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유동 비율도 5.6으로 꽤 높은 편인데 이건 단기적인 어떤 재정 압박이 와도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은 나쁘지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IPO로 확보한 자금으로 데이터 센터 외에도 전기차나 태양광 분야 투자도 계속 늘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12kW급, 8.5kW급 같은 고효율 전원 공급 장치 신제품도 내놓으면서 AI나 클라우드 시장 공략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성장 전망, 그리고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2027년에 800V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면 정말 큰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2027년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 800V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나비타스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죠. 그리고 겐, CSI 전력반도체 시장 자체도 2028년까지 한 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150억 달러요? 네,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만 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 가능성은 정말 커 보이는데 자료들에서 언급된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직 적자 상태니까 재무 상태 개선 압박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기술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고요. 결국 이게 실제 매출 증대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또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또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 같은 외부 변수도 항상 고려해야 하고요. 단기적인 실적 개선 압박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이거네요. 나비테스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효율 문제를 해결할 어떤 열쇠를 쥐게 됐다. 엄청난 잠재력, 시장의 기대 이런 게 있지만 동시에 이게 실제 성과를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였던 이 전력 공급의 효율성 문제가 나비타스 같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으로 크게 개선될 가능성을 저희가 본 셈인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전력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간다면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확장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기술적인 병목 현상 또는 새롭게 중요해질 어떤 의존성 같은 것은 과연 무엇일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